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중화용신으로 풀어보는 적천수 천미사주 명조풀이 1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중화용신을 잣대로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월입니다. 미월의 경금입니다. 답답해 보입니다. 미월은 여름에 실제로 가장 강한 화기가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미월에 경금은 토생금 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경금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수가 용신이고 수를 돕는 비겁인 금이 금수 상생을 해서 사주의 중화를 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주 원국에는 다행히 진토라는 석토가 있고 해수가 바로 옆에 있어 주어서 경금으로서는 요것만 두고 본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천간에서 용신에 해당되는 임계수가 전혀 없고 기신인 신금만 연간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구신에 해당되는 미월의 정화가 그대로 가서 화급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신인 을목은 구신인 정화를 생해 주어서 한신으로서는 최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금이 정관 정화에게 극을 받고 있다는 것이 천간에서 보여지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연간에 있는 신금은 진토와 해수가 그 뿌리 역할을 해주겠지만은 다소 멀리에 있고 정화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못내 아쉬워 보입니다. 이 사주를 적천수 천미에서 임철조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일주가 늦은 여름인 미월에 태어났는데 금이 진기이고 미월 다음에는 금의 계절인 가을로 나아가기 때문에 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토가 원령이다. 토로 미토를 일단 토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화토가 공이 이 월지에서 강한 기운을 뿜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임철조는 기쁜 것은 정화가 사령이고 아마 이 사주에서 정월기 정화에서 그 기운이 천간에서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토출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가 용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금을 억제하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참 이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난감합니다. 정화가 신금을 억제하고라는 말은 신금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정화가 가서 극을 한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미월의 신금은 정화가 와서 극을 하면은 아주 곤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억제라는 표현은 좀 무리가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제할 제자를 원문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이건 억제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억제라는 표현은 다소 어색한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토란 화의 역이이고 사우미월로 이어지는 미토는 화의 역이이고 진토는 목의 역이다. 임묘진으로 이어지는 봄의 마지막 계절이 진토이기 때문에 봄의 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재성과 관성이 재성이라는 것은 진토 속의 을목입니다. 그리고 그 앞서 이야기한 미토 속의 정화는 관성입니다. 이 관성과 재성이 모두 통근하여서 유기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각자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표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격국의 이론 체계로 본다면은 그것이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격국론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생각한다면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해수가 진토를 습하게 하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을 양생하고 이거 역시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목을 자라게 하니까 사주에 결함이 없다. 자, 목은 한신입니다. 이 사주에서 한신인 목은 만약에 물이 없다면은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행작용에서 비롯되는 그 의미가 육친과 십성을 통한 심리 해석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한신을목은 미토나 두 미토의 조열한 이 지지에서 월간에서 자리 잡고 있지만은 이 진토와 해수가 있기 때문에 큰 곤란을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신은 한신입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 진토나 해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어떤 용신의 작용을 한다거나 지나치게 길작용을 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신임에도 그나마 섭토가 있고 해수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행문이 남쪽으로 초년에는 남쪽운으로 흘렀습니다. 임묘진 사오미는 동남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남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금수가 약하고 그 말은 크게 틀린 바가 아닙니다. 목화가 충실하여 일평생 흉한 것도 없고 재난이 없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몇 줄 안 되는 문장을 통해서도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가는 어떤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 문장으로 임철조는 이 사주를 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학자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맞는 것도 있고 어색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내지가 못하는 것이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향시에 합격했고 벼슬은 금당에서 사마로 올랐고 축토운까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토는 충미충을 하고 있지만은 원국에 해수와 진토라는 우군이 있어서 충미충이 없는 것이 좋겠지만은 충미충이 있다고 해서 그걸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진토나 해수가 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는 기축대운까지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이 사주는 오히려 임진대운이 가장 운신의 폭이 넓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진토라는 섭토에서 힘을 입은 임수는 원국에 있는 해수와 진토와 함께 정화가 신금을 극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어해 줄 수 있는 힘을 얻었던 시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임진운이 가장 유효한 운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인들의 사주를 풀다 보면 항상 직업이 산업공상이라는 단조로운 그런 사회 환경이었기 때문에 벼슬길로 올랐다면은 어떤 경우에는 한평생 복록을 누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단서로 사주를 단식 판단을 하는 것은 경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주는 결론적으로 정화가 미월에서 투출된 정화가 신금을 극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구조적으로 좋지 않는 그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이 신금이 일간 경금과 신금은 진토와 해수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사주가 좋은 운을 만났을 때 발복의 깃털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